후세다즈치는 2차 변론에서 재판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재판관은 조선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한일합방은 제국주의 침략이었다. 조선 독립은 정당한 요구이며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들의 무죄를, 그리고 그들이 이런 28 독립선언을 한 것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합방했기 때문이며 당연한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호를 한 거죠. 이 후세다치치의 변호 덕분에 이들은 내란죄가 아니라 출판법 위반죄라고 가벼운 형을 받게 됩니다. 후세다치치의 변호사 수임료는 0원이었습니다. 매년 대구에서는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지난 2021년에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에서 조선 변호사라는 이름의 작품이 올라갔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선 변호사가 바로 후세다츠치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언제나 졌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후세다츠치는 우리가 잘 몰랐던 인물이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영화 박열에서 후세다츠치가 등장을 합니다. 영화에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변호해준 변호사가 후세다츠치였거든요. 영화 박열은 이준익 감독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후세다츠치가 운명의 승리자 박열이라는 이름으로 박열 평전을 지었거든요. 그 책을 바탕으로 영화한 것이 영화 박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후세다츠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인물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설명하는 수식어를 중심으로 이분의 삶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최초의 일본인으로 말이죠. 1919년 2월 8일 날 일본의 도쿄에서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대한의 독립을 선언한다. 이 28 독립선언을 개최했던 조선인 유학생들은 이후 일본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모두 27명이 체포되었고 그 중에 11명이 재판에 서게 되었어요. 이들에게는 내란죄라는 엄청난 죄목이 부여됐습니다. 이들을 변호해줄 변호인단이 꾸려졌어요. 근데 이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인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인 변호사 우자이 소메이는 조선은 일본이란 몸체에 행랑을 붙인 것과 같다. 행랑이 없어져도 일본의 국채는 파괴되지 않는다. 또 다른 일본인 변호사는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국헌문란은 인정하지만 피고를 동정해 선처를 바란다. 이들의 유죄는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이들의 변호에 조선인 유학생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제대로 변호해줄 또 다른 변호사를 찾아 나섰던 거죠. 그게 바로 후세다츠치였습니다. 후세다츠치는 2차 변론에서 재판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재판관은 조선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한일합방은 제국주의 침략이었다. 조선 독립은 정당한 요구이며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들의 무죄를, 그리고 그들이 이런 28 독립선언을 한 것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합방했기 때문이며 당연한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호를 한 거죠. 이 후세다츠치의 변호 덕분에 이들은 내란죄가 아니라 출판법 위반죄라고 가벼운 형을 받게 됩니다. 후세다츠치의 변호사 수임료는 0원이었습니다. 후세다츠치는 무료로 조선인 유학생들을 변호해 주었던 거죠. 그러니 조선인들, 특히 조선의 유학생들, 독립운동가들, 후세다츠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되었겠죠. 이렇게 조선인 유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후세다츠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중간에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후세다츠치입니다. 재판장에서는 한복을 입고 있을 수 없었지만 이렇게 조선인들과 함께 할 때는 한복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조선인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무언의 말이었겠죠. 두 번째 후세다츠치의 모습은 일본의 쉰들러 후세다츠치입니다. 쉰들러가 누군지 알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지켜낸 독일의 쉰들러를 이야기합니다. 후세다츠치는 일본의 쉰들러였습니다.
1923년 9월 1일 진도 7.9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에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모두 합해서 총 40만 명에 이르는 큰 피해가 났었죠. 지진의 피해도 엄청났지만 이 지진이 일어난 시각이 낮 12시가 조금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때라서 엄청난 화재와 함께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었죠. 일본은 크게 당황을 했고 자칫 폭동으로 이어질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조선인들이 일본인의 집에 불을 지른다.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그러자 일본인들은요, 각자 집에서 무기가 될 만한 걸 들고 나와서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관동 대학살이라고 하죠. 군대가 조선인들을 끌고 와 일렬로 세운 뒤에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 조선인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산채로 불태웠다. 일본도로 베고 죽창으로 찌르거나 해서 죽였다. 너무 잔인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선로 위에 늘어놓고 석유를 부어 태웠다. 이렇게 일본은 무자비하게 조선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런 조선인 학살에 보이지 않지만 일본의 군부, 일본의 정부가 개입돼 있었습니다. 후세 다치치는 일본 정부에게 진상을 알리고 피해 조사를 정확하게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고 후세 다치치의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 일본은 조선인 피해자가 231명에 불과하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자 후세 다치치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선인 피해를 조사를 했습니다. 후세 다치치가 조사한 바로는 조선인의 학살 피해가 최소 6천 이상은 된다는 거였죠. 후세 다치치가 중심이 되어서 관동 대학살의 조선인 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추도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들의 영혼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무념에 혀를 악물고 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잔혹한 비극이다. 조선 동포 6천은 학살되었다. 어떤 말로 추도하더라도 조선 동포 6천의 유령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억울하게 희생된 조선인 피해자 6천 명을 위한 추도회를 열었고요. 이런 학살을 방관한 일본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공식적인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하여 일본인으로서 깊이 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죄를 한 이는 그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조선인 대학살을 피해 도망다니던 조선인들을 100여 명이나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죠. 그러니 그를 두고 일본의 신들러라고 할 법하죠. 세 번째 후세 다치치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조선 독립운동의 경위를 표한 후세 다치치입니다. 후세 다치치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조선인 유학생들을 변호해주고 관동 대학살 당시 조선인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직접 뛰어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일본을 대변해서 조선에 사과문을 실었으니 그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학에서 묵자의 겸해 사상에 심취했다고 하죠. 묵자는 자신과 남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묵자의 사상에 심취해 있던 그가 굉장한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 있었는데 한반도의 청일전쟁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데 참여하고 돌아온 마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학농민 교도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던 일본군들은 신식소총의 기관총까지 동원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했습니다. 반면에 동학농민군은 구식 화승총에 죽창을 들고 싸웠거든요. 그러니 일본인들의 피해는 거의 없었고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동학농민 교도들이 무참히 학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이 후세 다치치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시기 후세 다치치는 톨스토이의 문학에 그리고 톨스토이의 휴머니즘에 빠져 있었거든요. 톨스토이는 자신이 대주주인 것을 부끄러워했듯이 후세는 자신이 일본인임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후세 다치치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하던 끝에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1899년에 메이지 법률학교에 진학을 했죠. 그리고 1902년에 졸업을 하고 판검사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1902년 검사 대리에 임명이 되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되고 얼마 후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요. 생활고로 엄마가 아이와 동반 자살을 하려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이는 그만 세상을 떠났고 엄마 혼자 살아남았고 엄마는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살인미수라는 제목으로 기소를 해야 됐던 거죠. 후세 다치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인미수로 기소를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활고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검사라면 그 검사는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직책은 늑대와 같은 일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검사직을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때리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길로 접어들었죠. 후세 다치치는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이 잘 되었던 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건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던 법률 브로커들이 가져오는 소송들을 맡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정당한 일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보람이 없었죠. 특히나 부인이 곁에서 그런 일들을 맡지 않도록 했고 그런 브로커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내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조금씩 사건들을 맡기 시작했고 굵직굵직한 사건을 승소하게 되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1920년이 됐을 때쯤에는 변호사로 승승장구하게 된 거죠. 그때 그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명성도 얻었습니다.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그는 자신이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깊이 고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토쿠 슈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1907년에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의 독립을 보증해야 하고 그 언행과 책무에 충실하게 바란다. 1907년이면 일본이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조약으로 행정권을 장악하고 우리 군대를 해산시킨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고토쿠 슈슈이는 또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하거든요. 그가 1910년에 일왕 암살 음모 사건이라는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음모 사건에 그가 체포되어서 몸을 수색했더니 그의 몸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고 일본이 조선을 이렇게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제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고토쿠 슈슈이는 결국 1911년 1월 12일 날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로부터 12일 후인 1월 24일 날 처형되었습니다. 후세 다치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지식인을 이런 식으로 위법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런 영향일까요? 그는 1911년 조선 독립운동의 경의를 표함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이 일본을 식민지로 만든 것은 제국주의 침략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급기야 1920년에는 법정으로부터 사회로 자기 혁명의 고백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으로부터 사회로 자기 혁명의 고백, 그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진정한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는 양심의 소리다. 나는 그 소리에 따라서 엄숙히 자기 혁명을 선언한다. 나는 변호사로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의 활동 장소를 법정에서 사회로 옮기겠다. 이제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에 서서 사회운동가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21년 자유법조단을 결성합니다. 약자들의 편에 서서 변호활동을 벌이는 그런 단체를 만든 거였죠. 그리고 이제 후세 다치치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